네, 안녕하십니까. KBS 스포츠예술과학원 학생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파워포인트 자료로 제 음성만 녹음을 해서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중간고사가 이제 끝나면서 여러분들 제 얼굴을 이제 잊으실까봐 그게 지금 불안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중간에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 얼굴도 보여드리고 원래는 직접 만나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말고사 때 좀 그래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수업을 이렇게 좀 새로운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가 제 얼굴도 나오게 하면서 파워포인트 영상도 나오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이렇게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집에 조명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명도 새로 설치도 해봤다가 얼굴 그냥 했다가 또 티도 잡티도 보이고 그래서 지금 화장 와이프한테 제가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분을 발라봤어요. 연예인들 한번 체험해 보려고. 네. 그리고 또 이 수업 자체가 마케팅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뭔가 다양하게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고 이런 것도 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봐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수업을 진행을 이론 뭔가 영상을 가지고 뭔가 수업 내용만 지식만을 전달하는 방식의 그러한 수업 방식은 이제는 조금 많이 지나가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 수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도 새롭게 도전을 해서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찍어서 화장도 해보고 편집도 파워포인트 영상이랑 제 모습이 나오는 거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나은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제 얼굴이 계속 나오면은 조금 더 수업이 덜 지루하지 않을까. 제가 남의 영상을 봤을 때 이렇게 뭔가 파워포인트 자료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거 나오는 거 하고 실제로 교수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수업이 진행되는 거하고는 조금 질적인 거보다는 어떤 집중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도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또 교수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간을, 이것도 촬영하려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요. 편집하는데 시간이 또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테스트 측면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죠. 어떤 방식이 더 좋겠다. 근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시간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수업은 9주차입니다. 9주차고 스포츠 시장 세분화, 시장 세분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세분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어로는 segmentation인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실제로 스포츠 시장 세분화 이렇게 보면은 이런 개념과 요건 이렇게 해서 네, 이게 또 이렇게 더라고요. 오늘따라 파워포인트가 계속 말썽을 일으켜요. 이거 복구를 하면은 조금 있다가 한참 있다가 그냥 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파워포인트 상태가 또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꺼지면 다시 또 켜가지고 제가 발빠르게 또 움직여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시장이 있는데 어떤 상품을 만들었어요. 시장에다 팔아야죠, 그렇죠? 우리 마케팅은 돈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제 돈 버는 또 새로운 방법을 또 테크닉을 익히게 되시는 거예요.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더 벌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시장에 상품을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팔을까. 그래서 그냥 전체 시장에다 그냥 내놓고 팔 거냐, 아니면은 한 군데 두 군데 여러 군데를 분할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판매를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잠재 고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아직은 고객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다가 이 상품을 팔면은 잘 팔릴까? 요 사람들한테 팔면 잘 팔릴까? 여기 잘 팔릴까? 그러면 제일 잘 팔릴 만한 곳을 이제 선정을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 보는 거죠. 이거를 시장 세분화라고 합니다. 근데 뭐 시장 세분화 이제 또 다음 장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시장을 그룹별로 나누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마케팅 활동을 펼쳐야 되는데, 뭐 어쩌면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홍보를 해야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거 시장 세분화를 왜 하느냐? 전체 고객, 모든 사람, 누가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파는 거하고, 뭔가 사람들을 구분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홍보하고 팔고 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했을 때 시장 세분화는 고객의 욕구는 모두 같지 않다.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바라는 게 다르죠. 그런데 그 바라는 것 또한 연령대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사람들이 연령대에 따라 욕구가 다른 거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욕구가 다른 거죠. 유사한 고객의 특징을 갖는 고객들끼리, 이게 코끼리가 아닙니다. 고객들끼리 뭉쳐서 시장을 몇 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공략을 하면은 상이한 고객의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 로열티를 더 높일 수 있다. 근데 고객 로열티라는 말은 로열티는 충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도. 그러면은 더 보다 많이 사는 거죠. 계속해서 사는 거. 어떤 특정 물건을 계속해서 구매하는 사람이 충성도가 높은 거예요. 한 번 사고 말면은 더 이상은 안 사. 충성도가 낮은 거예요. 그리고 아예 안 사. 이건 충성도가 없는 거, 아예 없는 거고. 여러분들 뭐 젊은 층에는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뭔가 나이키냐, 상표가 나이키냐, 뭐 아디다스냐, 이런 여러 상표에 따라서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개인마다. 그래서 나이키를 더 선호하는 그쪽을 잘 사는 충성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디다스를 더 선호할 수도 있고요. 뭐 아식스 안 돼요. 일본 제품. 뭐 하여튼 요넥스 이거 일본 제품 이런 거 안 돼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객 로열티라고 합니다.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특정한 그룹한테 광고, 홍보 뭐 이런 걸 마케팅을 활동을 펼치면 그 사람들한테 욕구에 맞는 거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서 충성도가 생깁니다. 가장 수익성이 있는 시장에 자원을 집중해서 마케팅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상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이거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홍삼을 만들었어요. 그럼 홍삼은 어느 연령대에 잘 팔릴까요? 20대, 10대, 고등학생들, 50대, 60대, 아니면은 유아, 아동들, 유치원생들, 이렇게 누구한테 팔면 잘 팔릴까요? 이런 거죠.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남자한테 팔을까? 여자한테 팔까? 요즘에 저도 분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남자들이 화장을 이제 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여성한테 화장품을 광고하는 방식, 아니면 남자한테 이게 화장품을 팔 것이냐, 이런 거.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한테 다 화장품 광고를 할 거냐, 특정 내가 원하는 그 타겟한테만 광고를 할 거냐, 비용,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제일 잘 팔릴 만한 고객을 찾아서 그 그룹에다가 타겟을 정하고, 광고, 홍보, 모든 역량을, 마케팅 믹스,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 맞춰서 하다 보면은,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비용 대비 효과. 이거를 뭐라 그래요? 효율이라고 하죠. 가성비? 하여튼, 이런 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그 다음에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게 시장 세분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알아야 될 개념이 needs, wants, demands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세분화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고객이 아니죠. 어쨌든 일단 시장에 있는 사람들, 잠재 고객이에요. 이걸 사는 사람은 고객이 된 거예요. 아직 사지 않았으면 그냥 잠재 고객이라고 하고 그냥 일반인 소비자인 거죠. 그냥 소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needs라는 거는 욕구라고 합니다. 욕구. 추상적인 욕구. 나는 배고프다. 그냥 어떻게 몸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배고픈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욕구예요. needs라고 합니다. wants는 뭐냐면은 근데 나는 배고픈데 고구마 먹고 싶어. 고구마 먹고 싶어. 밥 먹고 싶지 않아. 나 고구마 먹고 싶어. 이게 wants예요. wants. needs가 그냥 배고픈 게 먼저 욕구가 발생하고 그 중에 내가 뭘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게 wants예요. 그걸 요구라고 합니다. 요구. 우리나라 그러니까 욕구, 요구. needs, wants. demands는 수요죠. 진짜 그게 팔려 나가는 게 수요죠. 구매를 통해서 팔려 나가는 게 이제 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 세 가지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needs는 욕구, wants는 요구. 그래서 배고픈데 뭐 딴 거보다도 이제 햄버거를 먹고 싶다, 고구마를 먹고 싶다, 이런 게 wants고, demands는 실제로 이거를 사가지고 구매하는 거, 구매하려고 하는 거, 어떤 수요, 판매가 되는 게 수요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욕구를 느끼는 사람이 가장 많겠죠. 이게 기반입니다. 기반. 우리가 마케팅 할 때 어떤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거죠. 뭐 조사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무엇을 원하는가? 그럼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이 원치에 맞춰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원해? 그 사람 원하는 데에다가 팔아야 되는 거죠. 배고파요? 10대가 배고프고 20대가 배고프고 30대 배고프고 40대 배고프고 50대 60대는 배 안 고파요? 다 배고프죠. 근데 먹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햄버거를 팔으려고 하느냐, 고구마를 팔으려고 하느냐, 뭐 다른 거 양갱을 팔으려고 하느냐. 너무 같나요? 양갱? 저 배고플 때 양갱 많이 먹어요. 하여튼 그 양갱을 먹으려고 하느냐, 배고픈데 뭘로 때우려고, 끼니를, 스파게티 좋다. 스파게티를 먹으려고 하느냐. 사람들마다 다르죠. 옛날에 우리는 스테이크가 아니라 함박 스테이크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것도 이제 해서 레스토랑에 가서 먹기도 했죠. 근데 요새는 분식집이나 뭐 김밥을 먹을 수도 있고, 삼각김밥. 요즘 청소년들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많이 먹잖아요, 배고플 때. 근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또 실제로 원하는 사람들한테 수요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갔을 때 needs와 wants를 구분합니다. needs와 wants를 구분하고, 여기 색깔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걸로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 요런 거 좋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분을 전문적으로는 하는데, 실제로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뭐 욕구, 요구, 뭐 이거 needs라고 해서 많이들 그냥 씁니다.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needs와 wants를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마케팅 전문 용어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needs, wants, demands. 이걸 왜 자꾸 강조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꾸 강조를 하게 되네요. 기말고사 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거를 개념을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뭔가 시장 세분화를 하는 거는 이제 뭐를 팔려고 해요. 그럼 뭔가 물건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내부적, 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수학 분석 같은 거 해봤죠, 여러분들. 과제로도 하고 해서 우리의 장단점, 이런 거, 기회, 뭐 이런 거, 위협,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이런 걸 어떻게 팔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 파는 거를 만들고 쭉 나가버렸네요. 이렇게 빨리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제가 또 살려서, 저는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자, 나와라. 그러면은 여기를 할 차례니까 요거를 잠깐만요. 갑자기 난감해져. 빨리 들어가. 요거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 전략도 짜고 이렇게 하는데, 시장 세분화를 했을 때 요런 거 전략 짜는데 아주 좋다. 목표를 세우고 전략 짜고 이럴 때 되게 좋죠. 마케팅 전술을 펴고.
자, 그러면 시장 세분화를 하는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영어로 이게 세그멘테이션이에요. 여러분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세분화입니다. 세분. 뭔가 시장이 있어. 그러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남자, 여자, 뭐 서울 사람, 강원도 사람, 뭐 충청도 사람, 뭐 이렇게 아니면은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 예. 뭐 아파트 사는 사람, 주택에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분할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게 세그멘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나누는 것, 세분화를 해야 되는데, 시장 세분화할 때 어떤 네 가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뭐 아무나 뭐 모르는 사람 뭐 실체가 없는 데를 시장을 나눴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거기 접근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볼 때 실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실체가 있어야 돼. 실체. 10대 실체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대 연령이 10대냐 20대냐 30대냐 구분이 되잖아요. 남자냐 여자냐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소심한 사람이냐 과감한 사람이냐 이거 어디서 어떻게 찾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에? 실제로 접근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어디에 모여 있다면은 여기는 소심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마음속에 있는 거 마음속에만 있고 실제로 드러나서 실체를 알 수 없는 집단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거나 딱딱딱 우리가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시장 조사를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통계청에 관련돼 가지고 통계적으로 뭔가 결과가 나온 게 있다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갈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한테 효과적인 마케팅으로서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게 실행이 될 수 있는 집단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뭐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마케팅을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수 있겠죠.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한테 뭐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이런 거. 실제로 우리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뭐 진짜 큰 대규모로 또 세분화를 해 놓으면 작은 업체에서는 또 할 수가 없어요. 뭐 현대자동차나 LG, 삼성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막 세그멘테이션 했다가는 결국에는 실행이 힘듭니다. 그래서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할 때는 요렇게다. 그 중에 실체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는데 이제 변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편해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이고요. 성별로 나누고 연령별로 나눠서 이게 가장 쉽죠. 뭔가를 제품이 있을 때 남자한테 주로 팔릴 거냐 여자한테 성별 구분이 필요한 거냐 화장품 성별로 구분이 상당히 필요하시죠. 필요하죠. 이런 거 연령대별로 할 거냐 10대 20대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직업군별로 할 거냐 뭔가 공무원들로 할 거냐 사업하는 사람들로 할 거냐 농업인들로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을 뭐 여러 분류를 좀 구분을 해서 군인들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눠서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수입 소득 수준이 얼만큼 되는 사람한테 가는 게 좋겠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 수준, 가족 생활 주기, 가족 생활 주기도 잘 생각을 해야죠. 가족이 여러분들 그건 이제 뭐 직업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죠. 가족 생활도 연령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죠. 한 가족이 또 전체적으로 이제 부모가 연령대가 얼마 정도냐에 따라서 또 애가 몇 살 정도냐에 따라서 이 가족이 다르지죠. 그 생활 주기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걸로 가지고 측정하고 적용하기가 용이해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 구매 행동에 밀접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요 요소입니다. 이런 가족 생활 주기도 실제로는 그런 것보다는 또 나왔어요. 오늘 빨리 끝내라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지역,
이 지역도 되게 중요하겠죠. 국가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작은 규모로 이렇게 하는 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삼성이냐 현대냐 뭐 LG냐 이런 데 취업한다면 국가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현장에서는 주로 국가보다는 어떤 지역적인 구분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프로 구단 쪽에서도 지역적인 거 강원 FC예요. 그럼 거기에 마케팅 해야 돼. 그럼 강원도 쪽에다가 뭔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강원 FC인데 서울에다 마케팅한다. 오, 좋죠. 왜냐면 강원도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저도 이쪽 수도권에 있지만 강원도 사람으로서 강원도 팀을 응원할 수 있잖아요. 네, 서울 팀을 응원할 수도 있고 경기도 팀을 응원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강원 FC인데 제주도에다가 홍보한다. 이거 아니죠. 예, 하여튼 그런 지역적인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도시 규모도 중요하고요. 인구 밀도 다 연결되어 있고요. 기후도 때에 따라서는 중요합니다. 비 오느냐 안 오느냐 마케팅 세분화할 때. 그 다음에 시, 도, 군 등과 같이 지역 단위별로 이제 세분화하는 게 되게 좋다. 이런 생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특성,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 소비자가 어떤 동기, 어떠한 동기로서 하느냐, 뭐 제약, 오게, 못 오게 하는 거, 오는데 뭔가 뭐를, 소비를 하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이게 제약이고요. 그 다음에 태도, 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뭐 지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동기 같은 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야구장에 가는데, 정말로, 동기가 뭐냐. 야구 구경 가는 동기가 좀 다를 수 있죠. 정말로 나는 야구 선수 출신으로서 이 야구를 정말 야구 게임 자체가 재밌다. 아니면 어디 우리 동네 어느 팀을 진짜 내가 응원을 한다.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연애하러 간다, 연애. 그런 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아서 간다. 이럴 수도 있고, 특정 선수가 나는 너무 좋아. 그 스타가. 그래서 그 선수를 보러 간다. 이런 동기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서, 여러분들 마케팅 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과거, 현재, 그리고 잠재적인 행동 특성을 기초해서 해야 된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과거부터의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데이터가 있으면은 좋죠.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면 좋죠. 그 다음에, 제품이나 구매 빈도, 제품 구매 빈도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좋은 거고요. 전문화의 정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스포츠 같은 게 좀 그래요. 특히 야구나 이런 거. 그냥,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야구에 대해서 야구 선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야구 룰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여러 가지를 잘 아는 상태에서 이게 전문화된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히 그냥 야구장 한번 가볼까? 이런 건 전문화가 덜 돼 있는 거고. 야구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전문화가 많이 돼 있을수록 야구장에 직접 가서 관람할 가능성이 더 높죠. 예, 하여튼 소비자의 기술 수준, 그리고 경력 이거에 따라서 스포츠 양상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소비 구매 뭔가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대충 알고 그냥 사고. 사람들마다 다르죠. 화장품을 하나 사도 세부적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거 나 이거 맨날 썼으니까 이거 쓰고 그냥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물건을 살 때도 축구화를 하나 사더라도 전문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니면은 그냥 사이즈만 맞으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전문성의 차이입니다. 전문화. 그래서 이제 시장 세분화할 때 이제 소비 구매하는데 얻고자 하는 혜택이 뭔지, 사람이 여기서 수영장 이용자라면은 수영장 이용을 해서 정말로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수영을 정말로 내가 물에 가서 못 빠져 죽을까봐 내 생명을 위협을 받으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스튜어디스 이런 거 항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영을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이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관절이 아파서, 아니면 살을 많이 쪘는데 이런 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수영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구분을 해서 세분화해서 하면 좋다는 거죠. 현대인들의 중요한 의사결정 변수로 이제 이런 거 하루냐 주중이냐 어느 시간대에 따라 사람들도 달라지죠. 그거를 따라서 이제 세분화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의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제품의 특성 쪽이 있고 고객의 어떤 기본적으로 고객 유형이 있는데,
고객 구매 행위 쪽에 관련된 쪽은 고객 중심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고, 그 제품의 특성에 맞춘 거는 공급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 거 아니야. 공급자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소비자한테만 무조건 맞출 수도 없고 공급자, 생산자 마음대로만 막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이제 소비자 중심적으로 뭔가 고객 중심한테 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더 간다면 더 잘 팔리겠죠. 근데 공급자가 그 100% 맞춰줄 수는 없으니까 그 적정선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고객이 한둘이에요. 고객의 뭐 욕구를 다 맞춰줄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면 고객한테 어느 적정 수준, 그러면은 내 노력과 고객의 어떤 고객이 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수준, 그랬을 때 내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 고객에게 제일 많이 팔을 수 있는 그러한 소비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소비층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마케팅 활동을 하면은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세분 시장을 선정하는데 마케팅 믹스는 기억하시나요? 마케팅 요소, 4요소, 4P 그 요소를 가지고 시장에다가 전략을 짜는 거죠. 마케팅 전략을 믹스를 통해서 뭐 그냥 막연하게 모든 누구나 소비자니까 이 사람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뭐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랑 상품을 결정하는 거랑 뭐 이거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장소를 어디다 놓을 것인지 뭐 결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이제 다 다르죠. 뭐 60대 70대 고객이에요. 잠재 고객이에요. 거기다 팔으려고 해.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게 하려래. 이거 안 되죠. 현금 결제 뭐 이런 걸로 하고 20대 30대예요. 그러면 스마트폰 결제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홍보를 하는데 홍보 마케팅 수단을 연령이 높은 분들한테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막 핸드폰에다가 뭘 어떻게 해서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런 거 잘 안 먹히죠. 뭐 카드로 결제하면 뭐 얼마 할인해 드려요. 뭐 이런 거 잘 안 먹히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방법이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층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결제 수단도 인터넷으로 뭐 어떻게 하고 홍보 수단도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착착착착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막연하면 그러면은 뭐 현금 결제도 해야 되고 카드 결제도 하고 인터넷 결제도 하고 뭐 홍보도 뭐 이거를 갖다가 인터넷에다가 하고 찌라시도 만들어서 뿌리고 찌라시 전단지도 만들어서 뿌리고 뭐 직접 찾아다니면서도 알리고 뭐 이거를 다 할 거냐는 거죠. 연령대에 따라서도 또 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한두 끝도 없어요. 이걸 다 하려면은. 그쵸? 그러면은 적정한 타겟을 정해야 되네. 이건 지금 비차별화. 뭔가를 시장을 특수하게 차별화돼서 이거를 마케팅 믹스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전체 시장에다가 이걸 하면은 대량 생산 및 대량 마케팅으로 비용의 경제성을 실현을 해야 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지 차별성이 없는 제품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뭔가 명확하게 타겟에 맞춰서 이미지를 빡 박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경쟁사가 쉽게 침범이 가능한 거죠. 너무 이게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차별화된 마케팅은 뭐냐면은 마케팅을 시장을 나누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 뭐 10대는 아니면 빼면은 20대, 30대, 뭐 40대, 뭐 50대,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세분 시장을. 뭐 20대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20대에 뭐 서울 쪽, 경기도 쪽, 뭐 지방 어디 쪽,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강남 쪽, 강북 쪽, 뭐 어디를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 믹스를 하는 가격도 뭐 달리 할 수도 있는 거고, 홍보 방법도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세분 시장에 맞춘 차별한 거죠. 20, 30대, 40대, 50대, 뭐 60, 70대 뭐 이렇게 나눈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가야 되는 거죠. 차별화 마케팅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인식 및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좋죠. 이게. 그리고 높은 판매량, 고수익, 지배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데 이제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비용이 이거를 각 세분화해서 다 하려면은 결국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하면은 다
다 할 거냐, 아니면 그 중에 제일 잘 팔릴 만한 20, 30대 층만을 타겟으로 갈 거냐, 이런 거예요. 아까보다 오히려, 아까는 전체 시장을 그냥, 전체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또 나갔네? 네, 그러면 다시 요거를, 요거는 이제 카트 알았죠? 카트해서 다시, 근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찾아서 카트 하려면. 네,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시장 세분화를 하는 거는 뭐다? 비용을 줄이게. 근데, 아까처럼 비차별화 마케팅을 해서 전체 시장을 놓고 하는 거보다 세분 시장으로 다 그걸 또 나눠요. 전체 시장을 세분해서 각각을 다르게 마케팅 전략을 가져간다면 전체 시장 그냥 마케팅 하는 것보다 고객은 늘어날 수 있는데 또 비용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여기서는 불확실성이 큰 거죠. 이게 될 수 있나 안 되나 뭐. 그런데 이건 또 좀 더 가능성은 높은데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돈과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세분 시장을 나눠서 거기에 특정 부분에 아주 집중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 극대화, 이게 좋은 거죠. 좁게 분류한 시장의 욕구에 더욱 부합할 수 있고 소기업이 대기업에 대응해서 경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강력한 포지셔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노력을 여기다 다 쏟아 부어서 여기서 끝장을 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시장을 다 먹을 게 아니라 특정 시장만 먹어도 이렇게 여러분들 괜찮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나친 세분화로 제품, 기업 이미지를 고착화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그래서 잘못하면 이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딴 데서 탁 들어와요. 대기업이나 경쟁사에서 니치 마켓을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여기를 파고 들어간다. 대기업에서 탁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잠깐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니치 마켓이라는 건 뭐예요? 틈새, 니치라는 건 틈새 마켓입니다. 또 뭐 뜰라래나 이거 돌아간다. 네,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 여러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특정 부류를 이제 딱 광고를 해서 요 안에서 마케팅을 해서 우리는 세분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전체에다가 다 홍보하고 다 판매하려면은 힘들다. 특정 내가 가장 강력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집단을 찾아서 거기를 세분화해서 거기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짜고 공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결과를 마케팅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결국에는 시장 세분화를 하고 그러면 세분 시장의 특정 시장을 타겟으로 정합니다. 타겟 시장. 그게 표적 시장입니다. 타겟 시장. 그 표적 시장을 우리가 홍보해야 되는 거죠. 광고 홍보 이렇게 이쪽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아까 무차별적으로 마케팅 할 거냐? 거기서 또 차별적으로 마케팅 믹스를 해서 세부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한 부분만 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마케팅 믹스를 해서 공략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야 되고 효율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케팅에서 그 안에 있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 세분화, 스포츠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들을 잘 익혀야 돼요. 그리고 개념. 자, 결국에는 여기서는 시장 세분화잖아요. 그러면 시장 세분화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고 어떤 특징이 있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배워서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문 용어인데 이 용어만 익혀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나는 뭐 어떤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뭐 재활센터를 차리면은 어떤 대상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어린애들 뭐 성장 과정에서 오는 측만을 뭐 척추 측만, 뭐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거기에다가 마케팅을 할 거냐, 재활센터인데. 그러면은, 아니면은, 어디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선수들을 또 특별하게, 이거 어떻게, 복구해놓고 이거 마무리하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선수들을 이렇게, 꼬였어요. 선수들을, 아픈 선수들을 또 치료해서 선수 트레이너, 재활 쪽으로 집중적으로 갈 거냐, 노령층을 갈 거냐, 어떤 그거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적으로 서울, 경기권을 집중적으로 갈 거냐, 어디 지역의 강원도권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집 근처 쪽으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거기 대상, 또 어디 집 근처에서도 연령대를 또 나누고 성별을 나누고 거기서 홍보를 어떻게 하면서 가는 거. 이렇게 나누어서 특정의 타겟으로 정해서, 그렇죠? 이렇게 표적 시장 정하는 거. 그래서 시장 세분화, 이걸 구분하는 훈련을 직접 해보셔야 되고요. 한번 해본 거에서 그럼 요기 집단에 내가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해보겠다. 그랬을 때 마케팅 전략도 짜봐야 되는 것이죠. 마케팅 믹스 4P를 가지고 그거를 요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면 가격은 어떻게 하고 유통은 어떻게 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어디 가게는 어디에다가 하는 게 좋고 뭐 상품을 어떻게 이 대상한테 어떻게 했을 때 더 매력적으로 갈 것인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직접 해봐야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표적 시장을 딱 정해서 거기에다 맞는 마케팅 믹스, 직접 실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생긴다? 네, 돈이 생깁니다. 노하우도 생기고 돈도 생긴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거를 노력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돈이 어떻게 생긴다? 쭉쭉쭉 늘어나면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포츠 마케팅 수업인데 여러분들 돈 버는 법 가르쳐 드렸어요. 복채 내세요. 복채.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